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은 거의 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공부했었죠. 1년에 2번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투자법.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빠르게 살펴보고 오늘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어떠한 영상인지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어떠한 투자 방법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썸네일은 이거였죠. 8월에만 사용 가능한 투자법. 실제로도 8월에만 가능하죠. 9월, 10월, 11월, 12월 안 됩니다. 그때 이러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메리츠 증권이죠.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변경 이벤트 전략. 9월에도 노려보자. 그런데 원래는 1년에 한 번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2번씩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올해부터 한국거래소에는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변경을 9월에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매년 3월 1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3월, 9월 두 차례로 바뀐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시총 규모별 지수가 무엇인가? 6월부터 8월 마지막 영업일까지 일평균 시가총액 순서로 1위부터 100위까지는 대형주, 101위부터 300위까지는 중형주, 그 외는 소형주로 구분하는 게 바로 이게 규모별 지수라고 합니다. 이거를 1년에 3월, 9월 두 번 실시한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래, 오케이, 뭔지 알겠어. 뭐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이동하거나 그 와중에 어떠한 주식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거지 이거. 그런데 살짝은 의아합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100위까지는 대형주고 101위까지는 중형주죠. 사실상 정말 작은 차이인 1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과연 차이가 나면은 얼마나 날까 그런 의문점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난다고 하네요. 2010년 이후에 거래소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변경 이벤트 케이스 분석을 해보자면은 기관 수급 효과가 확실히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수 변경 전후 때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그러니까 90위 하는 애들이 100위 밖으로 쫓겨났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이런 기업의 12번의 케이스 중 10번의 기관 수급 유입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한 기업들은 12번 모두 기관 매도가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의 꼬리, 그러니까 100위보다는 뱀의 머리 101위가 더 많이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다.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애들은 용의 꼬리가 아니라 뱀의 머리가 됐기 때문에 6.6%의 수익률을 보통 거뒀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플러스 그렇게 오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기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나온 이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의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넘어가는 그러한 기업들을 한 달 전부터 매수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거였죠. 자, 그래서 예상지수 변경 리스트를 이렇게 10가지를 꼽아줬습니다. 두산퓨얼셀, 키움증권, GS리테일, S1, SK케미칼, CJ, 만도, 동서, 더존비주원, 대웅, 이렇게 10가지였는데 과연 이러한 10가지가 그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반영이 되었다면 어떠한 주가 흐름이 나왔는지, 마지막으로 실제로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빠르게 확인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확인을 하러 가야겠죠. 하지만 기리분들이 야, 이거 근데 어디서 찾냐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알려드리자면 네이버에다가 한국거래소를 치시고요. 한국거래소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검색을 누른 다음에 규모별을 치면은 이렇게 9월 3일날 코스피, 코스닥 규모별 지수 정기 변경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CJ, 대웅, 더존비주원, S1, 롯데쇼핑, 동서, 키움증권, 만도, SK케미칼, 두산퓨얼셀, 이렇게 10가지 기업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넘어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10개네요. 그러면 100% 똑같았나?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가 달랐어요. 롯데쇼핑이 새로 들어왔고, 그리고 GS리테일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측 10개에서 9개가 맞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10가지 플러스 그리고 1개, 이 주식들이 대형에서 중형으로 넘어갔는데 그동안의 수익률을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가 뜬 다음날 시초가부터 리밸런싱이 끝난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때를 이렇게 빨간색 박스로 나타내봤습니다. 조금 뒤에 보실 다른 자료들도 이렇게 빨간색 박스로 기간을 나눠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비교군이 있어야겠죠. 코스피 그동안 1%가 상승했습니다. 처음에는 급락 여파 때문에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냈죠.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됐는가?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CJ 5%가 상승했네요. 그러니까 코스피를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들이 진짜 들어왔나 그걸 봤더니 기관들의 매수세가 빨강빨강한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게다가 이런 것들을 외국인 또 알고 있나 봅니다. 외국인 또 같이 매수세가 들어오네요. 다음입니다. 대웅 플러스 1%. 이거는 조금 약하네요. 그냥 보합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외국인 또 마찬가지네요. 다음입니다. 더존 비주원. 이게 대박이었죠. 플러스 20% 급등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는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이 진짜 하루도 안 빼놓고 매수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S1 플러스 8% 급등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리밸런싱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때 매수세가 갑자기 쏠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네요. 그리고 기관 매수도 중간중간에 매도를 한 게 있지만 매도량은 크지 않고 매수세가 큰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외국인 또한 지속적으로 매수하네요. 다음입니다. 롯데쇼핑 1% 조금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여서 그렇게 큰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예측이 조금 빗나간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외국인도 나쁘지 않게 들어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 1% 상승, 이것도 보합. 그런데 기관은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살짝 아쉬운 점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조금 힘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키움증권 4% 정도 상승합니다. 그 기간 동안 기관은 약간 눈치보기였고요. 외국인의 큰 매수세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만도 플러스 3%.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살짝 매도를 하나 싶더니 마지막이 되니까 다시 매수세를 끌어올리는 걸 볼 수 있고요. 외국인도 매도량보다 매수량이 더 많다는 거, 이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K케미칼 5%나 상승합니다. 그동안 기관은 크게 매수하고 외국인은 이제 반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산퓨얼셀 6%나 상승하네요. 여기도 역시 별다를 게 없습니다. 기관 외국인 둘 다 큰 폭으로 매수합니다. 마지막입니다. GS 리테일 안타깝게 못 들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플러스 6%.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외국인이 주구장창 매도하는데 그 물량 전부 다 기관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결과 발표가 3일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큰 폭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벤트로 인한 매수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자면은 11개 기업 중에서, 그리고 이 기업들은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넘어왔죠. 그 효과는 완벽하게 확실했습니다. 모든 기업이 코스피보다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 와중에 기관의 매수세가 한 종목 빼고는 거의 압도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때까지 통계학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 이번에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년 3월 그때도 한번 이렇게 1년에 2번밖에 투자하지 못하는 이 방식을 써볼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저 기리시 기리분들이랑 같이 이 부분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직접 투자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